안녕하십니까. 모르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방송인데요. 제가 이제 대중에게 저희 주스를 공개한 지 이제 3년, 4년 돼가는데, 그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요청사항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좀 자세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요청, 질문,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저주 대행을 할 때 같이 가서 옆에서 보면 안 되느냐 였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분들 심정과 마음을 다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얼마가 됐건 그분들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고, 또 저도 1,000원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10,000원, 뭐 200,000원, 300,000원 뭐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컵라면 한 개 먹으면서도 항상 신의 축복이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또 그걸 배워서 직접 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계속 대행을 할 수도 없으니, 대행을 하는 것보단 직접 그 방법을 배워서 하면은 이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왜 특히 제가 대표로, 제가 대표잖아요. 제가 왜 다 거절하는지 그걸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같이 갔는데 사고가 일어나면 그 의식을 주최하는 제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슨 동의각서 받고 무슨 포기각서 받고, 근데 뭐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거가 또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류 작성을 해도 나중에 그거를 또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행을 해서 저주 주수를 걸어주는 사람들이지 여행 가이드가 아니에요. 옆에 와서 보겠다 하시는데 그 컴컴한 어둠 속에 돌뿌리도 있고, 나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죽순처럼 이 죽창처럼 날카롭게 땅에 되게 많아요. 이 돌도 이 손이, 그러니까 손 2개 정도 되는 게 나란히 이렇게 날카로운 그 돌판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거기 걸리면 그냥 발뼈 부러지는 거고, 졸지에 저희가 무슨 뭐 가이드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한밤에 무슨 여행 가이드 하는 것처럼 저주 대행 무슨 여행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진짜 문제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노하우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돈을 내고 신뢰를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게 진짜 오랜 기간 동안에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이제 이 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기도를 하고 하다가 보수적으로 완성된 게 주술이에요. 주술 자체를 목적으로 이제 구도자 길을 간 게 아니고, 이제 왜 내가 여기에 갇혀 있나, 그 질문에 대한 신에 대한 분노를 풀기 위해서 막 약간 좀 반항심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답을 얻지 못하면 나 그냥 굶어 죽을래,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다닌 거예요. 뭐 다른 무속인들이나 뭐 중처럼 뭐 열반에 들기 위해서, 뭐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왜 여기 갇혀 있고, 왜 나는 이 인간의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왜 나는 계속 이 지구에 갇혀 있는지, 진짜 수천 번, 수만 번 아무리 날아서 올라가도 그 은빛색 그무줄이 있거든요. 거기 걸려서 항상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고 정말 한 수천 번 되는 것 같아요. 만 번은 좀 약간 좀 과장이고 한 수천 번은 겪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심지어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는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도 사람인데 꼴랑 뭐 돈백 들여가지고 그 노하우를 쏙 빼가겠다, 배우겠다, 도둑놈 싶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내림 곧 봤을 때에도 몇천 원 쓰는데 꼴랑 뭐 몇백 쓰고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유. 그 다음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 물론 가짜 주술사나 무당은 상관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어차피 실력 없는 분들은 이런 걱정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누구라고 이제 찍어서 말하지 않겠지만, 최근에 이제 저를 엄청 까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분들을 그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피해 받으신 분들이 최근에 제가 이제 뭐 공지하고 막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고요. 뭐 돈은 내는데 영상도 없고 사진도 없고 또 일정 기간 지나서 전화했더니 전화번호 바꾸고 안 받더라. 제가 알기로는 진짜 무당이나 주술사는 전화번호가 10몇 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작년에 좀 가까이 지냈던 무당도 10몇 년 동안 저 전화번호가 안 바뀌고 있고, 저도 전화번호가 10몇 년 됐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래서 옛날에 고객님들도 연락을 주시고 계속 이어가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 자체가 은퇴를 의미해요. 근데 대체로 가짜 무당이나 주술사들은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어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 세 번째 이유가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모아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푼돈푼돈 모아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왕을 쳐달라 그렇게 의뢰가 들어와서 저주 대행을 했고, 한 달 안 돼서 이제 그 가족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리고 또 계속 이어가서 이제 그 왕이 용산을 나와서 퇴근할 때 교통사고 날 뻔하고, 점점 이제 효과가 나오는 그 지점이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부정이 타가지고 그냥 좀 흐지부지 되고, 또 하지 말라는 거를 꼭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슨 악을 쓰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요. 대행을 했으면 대행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데 꼭 헛짓을 해요. 본인들이 또 되지도 않은 그런 막 주술을 건다고 저주를 건다고 하다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유명세가 좀 필요한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는데 참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한두 명이 망한 게 아니고, 한두 명이 몸져 누운 게 아니고, 한두 명이 사고 난 게 아니고, 겁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사고 당하고, 작년에도 뭐 꽤 많아, 정말 많이 결과가 나왔고, 올해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기다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제 이게 섭리의 주술이기 때문에 지은 죄에 많이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원한을 품은 분이 많을수록 또 비례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올해도 결과가 잘 나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의뢰하셨던 분들이 행복하게 지내세요.
밝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게 가장 전 보람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되게 밝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사람이 죽었어요.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의뢰인이 입이 무거우면 되는데 그걸 막 말하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니네가 나를 건드려서 내가 저주대행 전문 주술사한테 의뢰해가지고 니네 아버지 죽은 거야, 이렇게 막 그거를 막 이제 술 드시고 홧김에 이제 막 통쾌하게 막 퍼부어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자식들이 어떤 생각 듣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원수가 되겠지만, 이제 두 번째는 항상 이 불꽃은 화살은 항상 엄한 데로 향해요. 당사자한테만 화살을 겨누는 게 아니고 이제 애꿎은 우리한테 이제 화살을 돌려요. 겨냥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걔네 입장에서는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이제 당사자끼리는 더 이상 못 건들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이제 타겟을 잡기 시작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의뢰를 하는데 꼭 만나게 뵙고 말씀드린다. 그때는 제가 이제 드러나지 않을 때 잘 아니다 3년 전이야 2년 전이 하여튼 그때 우리가 처음 오픈하고 나서구나. 처음 성과가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꼭 사정상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도 몇 명 있고 국회의원들도 몇 명 나왔었고, 또 특히 이제 안기부 쪽에 좀 끈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좀 많이 교류도 있고 해서 이 범죄 사건이라던가 이제 뭐 미행, 그다음에 정보 수집 뭐 이런 것 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저희가 사정을 하고 막 눈물도 흘리시고 그래서 약간 위험부담은 있지만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 이제 딱 보면 알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의뢰인이 보이더라고. 싹 가까이 가는데 약간 거리 둔데 등발 엄청 좋은 남자 2명이 딱 서 있는 거야. 우리 잡으러 왔구나.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전화했더니 딱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 왜 남성분은 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그때 막 두려워거리더라고요. 이제 그쯤 되니까 이제 막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돌아왔죠. 그런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최악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이 이제 카톡을 보니까 되게 여리여리해 하세요. 되게 진짜 막 정말 여리게 간여린. 근데 이제 하도 사정해가지고 또 약속 장소로 갔죠. 만났어요. 인사하고 하는데 남자가 딱 다가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이게 손에 뭔가 들고 있어. 좀 실기증하고 바로 날랐습니다, 진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좀 높은 일을 하시는 분, 신원이 확실한 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언론에도 나오고 또 명예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일을 맡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 또 한 번도 오랫동안 신뢰를 쌓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의뢰할 것처럼 막 이렇게 연락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분명히 전화 통화했거든요. 이런 설명 다 드렸거든요. 근데 유튜브 채널을 봐서 댓글을 막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댓글 쓰려고 전화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연을 물어봤더니 사연도 되게 스토리도 없어요. 그냥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스토리도 없어. 그냥 되게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만나서 얼굴 보고 싶다. 이게 의뢰를 하는 게 목적인지 우리 얼굴을 보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 주술을 하는 걸 보는 게 목적인지.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낯이 익어. 이 일을 하는데 왜 낯이 익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미 사연에 거짓말이 있어. 뻔히 아는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댓글을 막 이제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야. 분명히 통화했는데. 그리고 모든 의뢰 내용을 기밀에 붙이겠냐 그 다짐까지 받으셨던 분이 자기가 유튜브 와서 막 댓글을 쓰기 시작해요. 목적이 순수하지가 않죠. 아웃입니다 그냥 바로. 근데 왜 그런지는 알아요. 저기 그분이 어떠한 건지 다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이에요. 제 기억력이 좀 좋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자기들의 어떤 그 삼각관계에서 왜 나를 자꾸 끼어드는지 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저를 이렇게 거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우시고, 그리고 이제 뭐 방송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언급하지 마세요. 저기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얼굴 드러내놓고 뭐 활동하신 분들은 괜히 막 그 시비 걸거나 이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얼굴이 드러나신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상상에 맡길게요. 얼굴 몰라도 이제 가능한데 얼굴까지 알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철저히 비대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때 또 비대면 그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저희도 딱히 필요성은 못 느끼고요. 그리고 어떤 좀 유명한 유튜버가 그 테마 관련해서 이제 요청했는데 우리가 이제 돈 얘기는 안 하더라고. 공짜로 와서 해주길 바라는데 뭐 우리가 구독자 늘리려고 이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이상한 상식이 없어가지고 안 갔거든요. 그런 적도 있고 이상하게 10원 한 장 안 주고 당당하게 와서 해달라 그러는데 속으로 저 새끼는 뭔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이콘가? 그랬어요. 우리는 용병 같은 사람들이라 이제 그 축복하고 막 기도드리는 그 무속인 분들 지저분하니 저주 슛을 걸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 상담 오신 분이 강공하게 요청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때 저희가 이제 대신 지저분한 일을 대신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우리의 안전,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싸움을 못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현행법상 대한민국은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사들이 무조건 검사나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시비 걸리는데 먼저 걸어가지고 방어해도 쌍방이에요. 쌍방 폭행. 둘 다 처벌합니다. 그냥. 그게 싫으면 둘 다 신고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네, 물귀신 작전 피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뭐 주먹이 약해서 싸움을 못해서 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경찰서 들락거리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 쓰고 싶지 않고요. 참고로 좀 군대에서 훈련을 좀 세게 받았던 사람이라 생존 기술도 되게 많이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만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신 분들은 저희가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이런저런 말씀도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거철 되면은 이제 선거 때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황당하게 좀 들린다면은 이제 좀 평범하게 사신 분이고,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흔히 말하면 이 권력층의 삶을 이미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인데, 선거 개입하면 거의 우리가 적중시켰던 것 같아요. 당선시키는 거, 낙선시키는 거, 저는 전문이라고 믿고 있고 많이 성과가 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돌 맞아 죽을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선거 결과가 딱 뒤집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믿고 싶은 분은 믿고 안 믿고 싶으신 분은 안 믿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좀 좀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 자, 저주댕 현장에서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거를 보내드려요. 모든 동영상이 다 달라요. 그날 찍은 게 주술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영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내드리는 그 영상은 다 분위기도 장소도 내용도 달라요. 자, 동영상을 보내드려요. 그래도 못 믿겠다 하면 그 사람은 의심병이 있는 거죠. 더 어떻게 더 인증을 합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직접 하시라고 보니 돈도 아깝고,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돈이 아까우니까 내 돈 쓰는데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의심이 되는 거고, 근데 의심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거는 정신병자. 믿음이 안 가는데 상담을 계속하고, 믿음이 안 가는데 계속 요청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정신병자예요. 미친놈, 미친년이에요. 수많은 대한민국 일부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한테 가시면 돼요. 우리가 일단은 뭐 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이런 경우 일어난 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의뢰를 받았어. 미친 척하고 저주터에 동행을 시켰어. 거긴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요. 그놈이 갑자기 칼 빼들어가지고 휘두르란 법이, 말지 말란 법이 있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원하는 품고, 이 저주대행하는 놈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들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칼 들고 와서 저주터까지 가. 사람도 없고 CCTV 없고 산속이야. 우리 한참 의식하고 있는데 뒤에서 칼 꽂으면 그때 후회하기엔 너무 늦죠. 그래서 동행은 불가능한 겁니다. 대신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뭔가 검증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단계에 갔을 때. 그러면 또 모르죠. 막 몇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지내고 막 이 사람이 이제 충분히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좀 가능하겠죠. 서로 이제 막 믿음도 있고. 그러면 뭐랄까, 신뢰가 쌓이지도 않았는데, 최근에도요, 작년에 저주댕 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연이 너무 애매해서 제가 몇 번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막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등에 칼을 꽂히신 분이 계세요. 그 사람 인맥으로 지금 겁나게 막 난리를 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알아준 사람도 없고, 약간 읽어보면은 좀 정신병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웃긴 일이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주하러 갔다가 119 부르고 싶진 않아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야생 생활을 많이 해서 눈이 발달돼 가지고 밤에 잘 보지만, 진짜 눈이 밤에 눈이 정말 밝거든요. 저는 이 저주댕하러 갈 때는, 산속에 들어갈 때는 제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약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이게 딱 내가 바뀌니까 모두가. 거기서 발 디뎌가지고 발 헛디뎌서 넘어져서 정강이 부러지거나 뇌진탕으로 막 기절하거나, 졸지에 그러면 119 전화했는데 왜 거기 갔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막 병원으로 오라고 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일이 커지잖아요. 괜히 우리 쓸데없이 조사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옆에서, 제가 알기로는 옆에 보여주는 사람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왜 보여줍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부적사고 지가 저주하다가 잘못되면 우리한테 항의 문자 보내고 전화 온다니까요. 카톡도 오고. 올해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 말란 거 해가지고 사용법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또 다시 막 휘집어 엎고 그래가지고 또 저주가 자기한테 튀니까 그때 막 전화해서 막 뭐라 하시고 막. 근데 그때는 이미 늦죠. 왜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시는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진짜로 정신병자들도 전화가 와요. 진짜 정신병자 맞아요. 그런 분들 와가지고 되게 좀 그런 분들 도발 행동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면은 더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네. 차라리 우리가 이제 뭐 저주댕이 이런 걸 안 하면은 맨날 축복이나 하고 이제 맨날 이제 뭔가 애군 소멸해드리고 또 발복해드리고 막 아름다운 그 의식이나 해드리고 하면 우리도 좋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키워주신 어머니가 어떤 사람한테 원하는 샀는데 아니면 그 자식이 원하는 샀는데 그 원하는 품은 사람이 우리 같은 저주댕 주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어머니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거를 상상할 수 있으면 왜 우리가 비대면으로 자꾸 가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 그게 상상이 안 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간단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안 가면 의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저주대행하면서 영상 찍어서 보내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밖에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뭐 끼케야 저기 암자나 무슨 뭐 절 요런데 절간에다가 뭐 편하게 이제 있다가 뭐 항아리에다 뭐 담아가지고 파묻고 오고 부성가에 그게 다겠지. 우리처럼 저주터나 이런데 깊이 들어가가지고 되게 위험해요. 저기 그 진짜 길이 되게 위험하고 이 등산로로 가는 게 아니라 길이 없는 데로 다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길인 줄 알았는데 밟으면 푹 빠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 벼랑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진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 숲이 있는데 새끼를 금지시키는 이유가 안전 때문에 금지시키잖아요.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딱 보면은 길 있는 것 같은데 확 꺼진 데가 있어요. 여기 몇 미터. 거기 그러다가 밑에 나무 그 튀어나온 거 찔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다가 떨어질 뻔해서 나무 붙잡고 안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되게 위험해요. 그런 위험 부담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 이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귀찮아요, 솔직히. 데려간다? 내 혼자 갈 때도 일정 짜는 게 복잡한데, 다른 사람이랑 이 시간 맞추고 막 장소 맞추고 같이 가고, 이게 무슨 뭐 한밤에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흉가 탐험하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같이 간다고 하신 분들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신 건가? 또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냥 장난으로 여기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닌데 옆에서 구경할 수 있는 그 장소도 되게 협소하고, 또 이 사방파방 다 이게 주변에다 결계도 치고 막 그러는데 어디 서서 구경하겠다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산이라도 엄청나게 겁나게 잘 타는 뭐 그런 베테랑이면도 모를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로 이게 화려하거나 멋있는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거미줄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숲을 뚫고 지나가면 나무, 이제 저기 신목이 있어요. 엄청 큰 나무, 오래된 나무. 딱 보면은 귀신들이 보여. 근데 저는 영화 한 잔 아니지만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거는 100% 있는 거거든요. 왜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거는 그게 진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그 개미집 밟아가지고 개미가 막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그다음 땅벌집 밟으면 벌들이 기가 막히게 따라와서 쏩니다. 옷을 두꺼운 거 입어야 돼요. 여름에도 그래서 우리가 땀띠 나고 습진 나는 이유가 뭐냐면 옷을 두껍게 입는단 말이에요. 다 가려야 돼. 한여름에 보세요. 한여름에 옷 긴팔을 한 3개 껴입고 다니면 그러면 땅벌이 쏴든지 이렇게 안 닿거든요. 이게 옷이 두꺼우니까. 그래서 막 제가 막 여름에 엄청 고생한 거예요. 반팔은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년 2달 일하러 갈 때는. 그렇지. 거기다 이제 방충복 다 입고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거미줄이 막 걸려가지고 집에 오면은 거미가 돌아다니기 시작해. 가방에서 나와가지고 가방 속으로 벌레 들어가지, 거미 들어가지, 온몸에 거미줄 뒤집어 쓰지. 또 가시덤불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 산에는 가시덤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 이 가시가 막 바지에 걸려가지고 막 너덜너덜을 하지. 그리고 어떤 나무는 확 옷을 찢어요. 가시가 되게 튼튼해가지고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거기다 목이 윙윙거리지. 막 진해, 바퀴벌레, 개미들 드글드글 하죠. 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면은 그 거지의 행생을 하게 됩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죠. 또 땅 파는 때, 여름이나 이런 데 추측할 때는 진흙 다 묻죠. 땅 파야 되지, 또 굴 파야 되지. 어떨 때는 또 이제 가져간 거 물품 정리해서 딱 또 차려야 되지. 또 이제 이미 그때 되면은 약간 좀 힘든 상황인데 이제 또 의식도 진행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 다시 또 다 싸가지고 일본은 재단으로 남기고 일본은 쌓아서 또 다시 돌아왔던 길을 다시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진짜로 혀를 딱 할 테면 그 소금, 그야말로 말 그대로 소금이에요. 소금. 입술이 소금처럼 짜요. 되게 수분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거의. 그럼 물을 또 벌컥벌컥 엄청나게 마셔야 돼요. 항상 수분 부족에 시달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물을 많이 마셔도 이게 너무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대로 하면은 저준형도 그냥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진흙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 또 이 진짜 흙을 가지고 빚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또 인형을 만든 경우가 있고, 집인형 만든 경우도 있고, 또 목각 인형 쓸 때도 있고, 또 종이 인형 쓰기도 하고. 네, 되게 인형의 종류가 많은데 그거를 만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홀령을 담을 수 있는 상태로 또 주술을 걸어야 돼. 의식을 해야 돼. 그게 한 일주일 이상 가요. 일주일, 2주일 걸려요. 그렇게 막 마치 영혼이 담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사기처럼 단단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더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저주를 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인형을 가지고. 집 인형도 마찬가지고. 만들자마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걸 또 이제 계속 뭔가를 또 해야 돼요. 의식을, 주술을 걸어야 돼. 제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그런 것도 안 하면 얘네들 뭐 하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의외로 의뢰하신 분들 아니라고 하지만 속이 급해요. 성격이 대부분. 그래서 왜 일주일 내도록 아무 소식이 없지?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을 자꾸 오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마음이 좀 급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뭔가 하고 있구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오해를 안 하시거든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일주일 이상 뭔가 이렇게 소식이 없으면 답답한 거야.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하세요. 100% 예외 없이.
그걸 알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공개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믿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은 우리랑은 인연이 저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사연 같지도 않고 또 믿음이 안 가. 일단 나도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얼마를 준다 하더라도 그 준다는 얘기도 안 믿어져요, 나중에는. 왜냐면 사연이 되게 이상해. 첫째는 막 급조한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부인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혹시 첩인데 본부인 자리를 못 차지해서 남자를 치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연이 스토리 자체가 없습니다. 스토리도 없고, 또 웃기는 거, 여담이지만 남편인데 사진이 없대요. 남편인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저주대 할 시기에는 진짜 막 죽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의뢰를 하시겠지만, 분명히 결혼할 때는 좋은 때가 있어서 사진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진을 못 내요, 우리한테. 부인 맞을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부부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사진 한 장을 못 구할까?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불륜 관계에 있으면은 사진이 불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이야 이제 그 간통죄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막 찍고 계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조심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런 얘기도 잘 안 하는데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게 정말 많고요. 본인들은 막 이렇게 속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속아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100%. 100% 진짜. 우리가 귀신처럼 다 아는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척하면 또 진짜 모르는 걸로 착하시면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알아요, 그냥 저기 아는데 우리가 제가 뭔가를 알아낸 거를 막 그렇지 그러면서 그런 가벼운 무당도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하실 때는 뭔가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넘어가 드리면 그분도 뭔가 거기에 맞게끔 인간적인 어떤 예의란 게 있잖아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만나고 싶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 영상으로 이제 왜 그러는지를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면 간단합니다. 저하고는 인연이 아닌 거예요. 네. 더 이상 뭘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인연이 아닌 거죠. 그냥 그거를 데리고 가서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시면 돼요. 돈만 많이 주면은 누가 아까 안 해주겠습니까? 세상에는 선무당, 가짜 무당도 많고 하니까 그분들 아마 돈만 많이 쥐어주면은 원하는 데 해줄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의식을 하면 그렇게 쉽게 데려갈 수 있는 곳에서 저주대행을 하진 않죠. 네, 오늘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라는 주술사에 대해서 뭔가 마법사 이렇게 뭔가 겁나게 스펙터클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신비롭고 그런 생각하실까봐 현실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에요, 진짜. 제가 현장에서 실수로 제 모습이 찍힌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카메라 각도를 잘못 잡아가지고 내 모습이 찍힌 걸 몇 번 봤는데
저도 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끔찍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답답하셨던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좀 말 못할 사정들을 말씀드리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